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의 송영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변이형 협심증. 이름이 좀 독특하죠. 이름이 독특한 만큼 증상도 독특한데 어떤 증상이 있고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이형 협심증이란 게 무엇인가요? 먼저 이제 변이형 협심증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협심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계셔야 되니까, 보통 일반적인 협심증은 이제 이 심장에 이제 피를 공급을 받아야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고, 이런 관상동맥에 찌꺼기들이 많이 껴가지고 좁아진 걸 보통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변이형 협심증, 그러니까 일반적인 협심증과 조금 다르다는 의미인데요. 이 협심증의 경우에는 혈관에는 찌꺼기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껴있지 않고 아주 조금 껴있는데, 그래서 피가 다니는 길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제 이 혈관이 경련하듯이 수축을 해버리는 겁니다. 멀쩡하다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증상이 없는데 유수축이 되면은 꼭 혈관이 막힌 거와 같이 아주 심한 흉통이 오게 됩니다. 이 변이형 협심증은 서양인에게는 굉장히 드문 것으로 되어 있고,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이런 동양인 쪽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는 협심증 종류고, 증상이 보통 보는 일반적인 협심증하고 달라서 그 의사들도 좀 경험이 많아야 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이상한 병으로 오진이 돼가지고 엉뚱한 치료를 장기간 받고 고생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럼 일반 협심증과 증상도 다른가요? 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다른 건데, 협심증인 경우에는 아직 혈관이 완전히 막힌 심근경색증과는 달리 이제 좁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피가 흐르긴 하기 때문에 심장이 과도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걸어 다니거나 가볍게 집안일 하거나 뭐 회사 일 하거나 이런 정도에는 그 좁아져 있는 길로 혈액이 공급만 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이상으로 뭐 일을 한다거나 등산을 하신다거나 러닝머신을 뛰신다거나 일을 하게 되면은 심장에 이제 피가 더 많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혈관이 좁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피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심장에 피 공급이 덜 되면서 나오는 게 흉통, 호흡곤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 시 통증이 생기는 걸 보통 일반적인 협심증 증상이라고 하고요. 이 변이형 협심증은 조금 다른데, 이거는 움직임이나 뭐 운동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동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다가 어느 때 이런 증상이 생기냐, 주로 밤에 주무시다가 아파서 깨거나 아침에 잘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아침에 운동을 할 때 흉통이 옵니다. 낮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이런 새벽 잠에서 깨기 직전이나 잠에서 깨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흉통이 주로 오고, 특히나 이게 술이 악화인자거든요. 그 전날 술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런 증상이 많습니다. 혹은 굉장히 추운 날 갑자기 바깥에 나가셔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곳에 노출되는 경우에 갑자기 심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협심증하고 증상이 다르다 보니까 보통 술병으로 오해하시는 경우도 꽤 많고요. 역류성 식도질환이라고 해서 이런 걸로도 오진되는 경우가 많고, 검사해봐도 보통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건 정신병, 공황장애다 이렇게 오진받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형 협심증은 이제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왜 생기는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을 잘 하시면은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자꾸 오진이 돼서 적절하지 못한 약을 처방받거나, 이제 술이 굉장히 위험 요소인데 음주와 같은 생활 습관이 교정이 안 되고 지속되게 되면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가 보통은 대개 이 병입니다. 그만큼 심근경색증이나 치명적 부정맥으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후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이형 협심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이 변이형 협심증은 사실 동맥경화가 아주 심하진 않거든요. 일반적인 협심증하고 좀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른데, 이 변이형 협심증은 기본적으로 관상동맥이 갑자기 수축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약제 중에 혈관 확장제가 가장 중요한 약물입니다. 이 경련이 오는 걸 막는 거거든요. 다양한 혈관 확장제가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데, 이 환자분들이 이 약을 먹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혈관 확장제가 보통 심장 혈관만 확장하지는 않거든요. 약으로 먹게 되니까 우리 온몸에 있는 혈관을 다 확장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장 혈관도 확장하고 다른 부위 혈관도 확장하고, 특히나 이제 머리로 가는
뇌 안에 있는 혈관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뇌는 굉장히 좁은 구역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혈관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다른 부위들이 압박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두통이 잘 생깁니다. 자꾸 이 약만 먹으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못 먹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단하시면 안 되고 이제 환자마다 본인한테 맞는 혈관 확장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약을 중단하기 전에는 이제 의사랑 상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음주는 반드시 중단하셔야 됩니다. 보통의 모든 병이 담배가 더 나쁜데 이 병만큼만은 술이 더 나쁩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인 경우라면은 어떻게든 힘들겠지만 술을 끊으셔야 되고, 최악의 경우가 이게 보통 새벽에 통증이 오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이 혈관 확장제를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약 효과가 발휘돼서 통증이 안 생기는 건데, 술을 보통 저녁에 드시잖아요. 술을 많이 드시고 정신 없으실 때까지 드시고 저녁에 약 먹고 자야 되는데 약을 안 챙겨 먹으면은 새벽에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약을 시간에 맞춰서 잘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변이형 협심증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생기고 어떤 악화인자가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변이형 협심증은 요 규칙만 잘 지키시면은 굉장히 예후가 좋습니다. 다른 어떤 일반적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보다도 굉장히 예후가 좋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걸 잘 지키시면은 큰 문제 없이 잘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변형 협심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적극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